안녕하세요. 청미랑의 조나무입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분봉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넣어주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분봉을 할 때 꼭 화분떡이랑 고체먹이를 넣어줬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고체먹이나 화분떡을 분봉을 했을 때 바로 넣어주지 않고 교미비행을 성공을 하고 산란을 찍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개미 피해를 저는 막기 위해서 고체먹이나 화분떡을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 분봉하기 위해서 390 소초강 한 장씩 또는 이제 190 소초강 한 장씩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 분봉을 해서 이제 병성왕대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미 왕대가 형성돼서 봉개된 거를 이제 분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강제 분봉을 하게 되면 벌들의 세력이 확실히 좀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벌들이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여왕벌을 키우고 또는 일벌들이나 이제 애벌레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침투해 오는 개미들이나 이제 이런 천적들로부터 자기 집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작년까지 저는 이제 분봉을 하고 난 다음에 개미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세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주게 되면은 이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큰 개미 같은 경우는 벌들이 어느 정도 좀 쫓아내거나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작은 불개미나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너무 조그매서 벌들이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들이 고체 먹이 냄새를 맡고 다 올라와 가지고 고체 먹이에 달라붙어 있고, 또는 벌집 구석구석에 꿀도 얘네들이 빼먹거나 알이랑 애벌레 같은 것도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나 빼먹어서 벌집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고 피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교미 비행을 성공해서 산란을 찍기 전까지는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안 줬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올해는 개미 피해를 거의 안 봤습니다. 특히 개미 피해가 제일 심할 때가 교미 비행을 실패하고 무항군일 때 벌들이 우왕좌왕하고 세력도 더 약해지고 이런 시기가 오는데, 그때 개미들이 더 달라들어 가지고 벌집을 아예 망가뜨리거나 벌집 사이사이에 다 파고들어 가지고 벌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항군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방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개미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특히 분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세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도 개미들이 들어와 있거나 이제 집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 봉장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봉장 같은 경우는 일부 개미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고체먹이나 화분떡이 없으니까 확실히 개미들이 그런 단내를 맡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분봉도 성공률도 높았고, 그다음 무항군일 때도 벌들이 도망가거나 개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왕벌이 태어난 상태인데 아직 교미 비행은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렇게 한 장벌로 지금 분봉을 해 놓은 상태고, 여왕벌 태어났고 지금 아직 산란은 찍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산란은 안 찍었고, 여왕벌 여기 있네요. 여왕벌도 튼튼하고, 이제 얘는 이제 교미 비행만 성공하면 이제 얘는 정상적인 볼통이 되는 거고, 이 소초강은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한 장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소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넣어 준 거고, 자, 지금 보면 위에 고체먹이나 화분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봉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고체먹이나 화분떡을 넣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봉을 할 때 그 소비장에 충분히 꿀이랑 화분떡이 있는 걸로 저는 넣어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 넣어주고 교미 비행을 성공을 하고 산란을 시작하면은 그때 저는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넣어줘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었더니 집도 안에 내부도 깨끗하고 개미 피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저는 관리가 좀 더 깨끗한 것 같아서 굳이 처음에 분봉을 했을 때는 고체먹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방법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성과를 보고 분봉도 다 성공시키고 볼도 많이 늘리고 판매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봉을 바로 한 시기에는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주지 않는 게 좀 더 개미 피해를 방지를 하고 분봉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도 아직 분봉 성공한 애들도 화분떡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화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7월 중순쯤에부터 화분떡이랑 고체먹이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장마가 오고 있죠. 그래서 장마 시기쯤에 우리가 화분떡이나 고체먹이 또는 자극 사양을 해주게 되면은 그 장마도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통은 아니지만 한 통, 두 통 정도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어떤 게 나은지 좀 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미량은 강제 분봉을 하고 난 다음에 화분떡이랑 고체먹이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개미 피해가 적으면은 이 볼통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미 비행을 성공을 하고 산란을 찍을 때쯤에 화분떡이나 고체먹이를 줘도 이 벌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강제 분봉을 하고 난 다음에 교미 비행을 성공을 해서 산란을 찍기 시작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얘네들만 세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다른 강한 세력에서 봉판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벌 세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얼마나 튼튼한 여왕벌을 만들고 그 여왕벌을 실패 없이 교미 비행을 성공을 해서 산란을 찍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세력 늘리는 거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봉판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미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